지금 우리나라는 생존의 위기와 삶의 질이 추락하는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으로 나라가 소멸될 위기이고, 얼마 전에 독일의 그 유튜브에서 한국은 끝났다, 코리아 is over, 뭐 이렇게 동영상을 끝내줬죠. 태극기가 녹아내린 영상과 같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에서 나오고 우리나라 30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갖던 유튜브 채널에서도 대한민국 끝났다 뭐 이렇게 또 해가지고 100만이 넘는 시청하고 그랬던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왜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은 0.7명대입니다. 0.7명대는 인구가 유지되는 대체 출산율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3분의 1씩 줄어드는 겁니다. 출생아 수가. 그래서 세 세대가 지나면은 3분의 1에다가 3분의 1에다 다시 3분의 1을 곱하니까 27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100년도 안 되는 세 세대 동안에 27분의 1로 줄어든다면은 그 나라는 당연히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 비춰보면은 30년 뒤라고 그래봐야 2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2100년이 되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4만 명 정도니까 그거의 27분의 1이면은 출생아 수가 10,0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미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여기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거라는 얘기는 또 뭐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하고 추격해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뒤처지게 될 그럴 위험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커다란 얘기인데, 지금 현재 지금 이번에 치러질 6월 3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 날인데, 저도 구독자가 30만이 넘으면은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구독해 주십시오. 아무튼 여러분께서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셔가지고 구독자가 30만이 되면은 분명히 대통령에 출마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구하는데 제 미력한 힘이나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종종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 해전에 임하기 전에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 12척에다가 그 수리한 어선까지 해가지고 13척을 끌고 나가가지고 무려 430여 척이라는 왜군의 대함대를 물리쳤죠. 실제로 울돌목이 좁아가지고 울돌목에 들어온 외선의 숫자는 130여 척이라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왜군 함대의 숫자까지 더하면은 400척이 훨씬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울돌목 내에 들어온 왜군 함대의 숫자만 가지더라도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 13척에 딱 10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길이라는 보장이 없었죠. 그래서 일본 그 외수군이 자기네들이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이순신이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해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밀고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울돌목을 거쳐가지고 이제 바로 한강을 통해서 한양을 접수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래서 그걸 막지 못하면은 조선은 그야말로 이제 명운이 끊길 위험에 이제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당시에 선조가 어명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계속 있지 말고 12척으로 이미 그 7천량 해전에서 원균에 의해 가지고 조선 함대가 거의 뭐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300척의 조선 함대였는데 다 없어지고 그 남아있는 게 불과 12척 남아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육지로 올라와서 도원수 권율 장군 휘하에 들어가 가지고 육군 전투나 좀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좀 목이 메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쓸 때 그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참으로 그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터집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가지고 이기고 나서 뭐라고 이순신 장군이 얘기를 했습니까? 청루신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순신 장군도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천우신조로 이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이겼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인구 소멸의 위기가 바로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그 유튜버 채널 2300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23년도에 Korea is dying out, 한국은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태극기가 흘러내리는 동영상을 이미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인구 소멸의 위기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과 1년 반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Korea is over 이렇게 씁니다. 한국은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왜? 0.7명이 계속되면은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걸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나중에 인구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 천하태평입니다. 그저 민주주의 내란 이런 얘기만 하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깨끗하게 정치하고 양심적으로 정치하면 모든 건 제대로 됩니다. 정치인들 제대로 뽑으면 됩니다. 지금의 이 여야 정당들 다 썩어빠진 정당들 쓸어버리고 정치인들 뽑으면은 우리나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당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되지도 않을 걸 나섰냐고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래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에는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도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된다는 그 가능성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당위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을 막지 않으면은 조선이 없어질 거라는 그 상황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끝까지 해보겠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했죠. 그래서 천우신조라고 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켰으니까요. 만약에 그때 조선이 일본에 병합됐다면은 지금의 대한민국과 한글은 없어졌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누구나 믿지 않았던 그 덴마크의 부흥을 이끈 달가스라는 사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덴마크가 프로이센하고 전쟁에 져가지고 그 남쪽의 그 옥토를 다 프로이센에게다가 뺏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그 유틀란트 반도, 북해의 해풍이 몰아치는 유틀란트 반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유틀란트 반도는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래밭 황무지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덴마크의 사상가들이 밖에서 잃은 거를 안에서 찾자 그런 운동을 벌였는데, 우리가 비록 졌지만 안에서 부흥하자 이렇게 했는데 부흥을 어떻게 합니까? 내용이 좀 이제 없는데 그 달가스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은 유틀란트 반도의 항무지를 개간을 해서 옥토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옥토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해풍이 몰아치는 유틀란트 반도에 방풍림을 조성해가지고 북해의 해풍을 막고 그 안에 초지를 조성하는 길밖에 없었죠. 그래서 달가스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주변의 사람 누구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달가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드디어 그 해풍에서 견딜 묘목을 찾아내가지고 방풍림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긴 세월 동안에 주변에 여러 덴마크 사람들이 달가스에 동조를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방풍림을 조성하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덴마크가 그 초지에 그렇게 조성된 초지에 낙농업을 발전시켜가지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낙농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덴마크 우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안 된다고 했던 거를 하면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초저출산 위기 이미 독일의 그 유튜버는 한국은 이미 끝났다고 이미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가 녹아내리는 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통 인구학자들은 학계 출산율 1명 이하가 바로 그 크리티컬 라인이라고 그러니까 1명 이하로 내려가면은 인구가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인구학자들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계 출산율 1명이란 얘기는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그 출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세대가 지나면 4분의 1, 세 세대가 지나면 8분의 1, 네 세대가 지나면 16분의 1 이렇게 지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근데 학계 출산율이 1명일 경우에는 그게 두 세대 만에 일어납니다. 4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분의 1씩 줄어드니까 2분의 1, 2분의 1 하면은 두 세대 뒤에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불과 5, 60년 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4분의 1로 줄어든다면은 그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병력이 군 병력이 5, 6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4분의 1로 줄어들면 10만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다 남자 여자 다 합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인구 소멸의 얘기는 정말로 이순신 장군처럼 천운에 맡기고 모든 거를 우리가 이거를 해결책을 찾을 때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치권 어떻습니까?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지금 초저출산에 지금 온갖 예산을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의 유력 후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야당의 후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맨날 그 기본소득의 연장선상인 그냥 뭐 돈 나눠주는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1년에 미니멈이 100만 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100만 원이라 그래봐야 한 달에 8만 5천 원 정도도 채 안 됩니다. 8만 5천 원 나눠줘서 뭐 무슨 생활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국가적인 규모로 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1년에 100만 원 기본소득을 준다면은 연 50조의 예산이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 연 50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는 25만 원 민생 지원금이라는 거 풀자고 그러는데 25만 원 지원해도 13조 원입니다. 13조 원. 자, 그런 식으로 돈을 자꾸 풀면은 뭐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가지고 뭐 여유가 있어서 준다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제가 지금서부터 얘기할 경제 쇠락의 이게 직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중국과의 경쟁에 져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 산업들이 그냥 망가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업체들을 중국하고 업체하고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퍼스트 무버로 다 끌어올려야 됩니다. 업체들 혼자서 발버둥 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중국 업체들 훨씬 더 큰 자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에서도 중국 그 반도체 시장이 우리나라 그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중국 업체들이 우리가 도저히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반도체 분야에서까지 따라와가지고 어느덧 따라와가지고 그 시장의 4분의 1을 중국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미 현대차,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서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중국 시장이 이제 다 뺏겼습니다. 중국에서 1위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는 중국 시장에 거의 점유율이 없습니다. 철수했습니다. 현대차 어떻습니까? 한때는 200만 대 가까이까지 중국 시장에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생산 공장. 5개 만들었는데 지금 2개 팔아치웠고 나머지 1개는 아마 지금 정리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현대차도 거의 손 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거의 미국 시장에 전념하고 있고 미국이나 인도, 유럽 시장을 주로 열심히 하고 있죠. 중국에서는 이미 중국 차들에 눌려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40%를 점하고 있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의 다 시장을 뺏긴다. 그럼 벌써 매출의 5분의 2를 줄어들면은 치명적이죠. 지금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고전하는 이유가 독일 그 폴크스바겐이 중국에서 엄청 팔았습니다. 거의 뭐 200만 대 가까이 팔았는데 그걸 중국 업체들이 다 시장세를 다 뺏어버리니까 지금 폴크스바겐이 그냥 수직 낙하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조만간에 현대차에게도 뒤지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반도체마저 지금 뒤처지게 될 처지인데 다른 거 철강 중국이 10억 톤이 년 10억 톤이 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생산량 6, 7천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엄청난 생산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계로 물밀듯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가격 경쟁력이 되지 않죠. 조선은 뭐가 다릅니까? 지금 미국하고 관세 전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막아주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그 시장 점유율이 올랐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언제 또 중국에게 뒤질지 모릅니다. 다른 거 가전제품, 배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석유화학은 이미 중국 업체들에 뒤져가지고 우리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될 그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서가지고 이 업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업체들한테만 내맡겨가지고는 업체들이 도저히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뭐 그거를 돈으로 지원하는 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 또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도와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업체의 기술 지원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업체들하고 산학 협력을 통해 가지고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빨리빨리 더 개발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구 개발 투자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민생지원금으로 25만 원 지원하겠다는 거. 그건 안 하지면은 다 그냥 없어져 버리죠, 소비로. 이게 13조 원입니다. 자, 13조 원을 연구 개발에 투자했다. 엄청난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주장했던 그 기본소득 연 50조입니다. 시작이. 그거를 우리나라 연구 개발에 투자했다. 엄청난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표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돈 뿌려가지고 표만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직전 대통령 비상기업 선포해가지고 민주주의 망가뜨리려고 했다가 탄핵당해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많은 그 당의 사람들은 그거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예전에 군사정권, 유신정권의 후회라는 게 너무나 참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밝은누리 모임이라는 이 정치 단체를 만들어서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만은 아직 정당을 만들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정당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5개 광역시도 지구에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했다가 못하는 정당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이 우리나라 군소 정당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중간에 브로커들한테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재명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든다면은 우리나라를 위기에서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안팎으로 커다란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안으로는 인구가 소멸돼서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고 밖으로는 중국하고 경쟁에 져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쇠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가 쇠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 미래 먹거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우리 생활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원이 다른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나라를 생존의 위기에서 구한 그런 지도. 그리고 세종대왕과 같은 세종대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글을 창제해가지고 국민들을 문자를 깨우치게 했고 또 여러 가지 문물, 추국이 뭐 이렇게 혁신을 해가지고 조선을 강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부국 강국으로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이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으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금 뭐 현직 정치인들은 지금 이 탄핵 사태로 인한 정치를 마무리해가지고 내란 종식하고 민주정치만 하면은 모든 게 다 잘 될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똑바른, 정직하고 똑바른 정치인 뽑으면 됩니다. 사적인 이익 취하지 않고 정직하고 똑바른 정치인 뽑아가지고 국회의원들 특권 버리고 국회의원들 지금 우리나라 특권 엄청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특권 버리고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나라 정치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우리나라 민주정치 제도적으로는 이미 선진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 내용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기존의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해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뭐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사람들 삶을 더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하고. 그렇습니다. 지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지도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도자, 국가를 새로운 경지로 이끌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국리를 거듭했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도 썼습니다. 밝은 놀이 새천년의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이재명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 여러분들이 계시면은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일단 우리 밝은누리 모임을 시민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우리 밝은누리 TV를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표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두 가지 위기, 인구 소멸의 위기, 생존의 위기죠. 그 다음에 경제 쇠락의 위기, 이거는 먹거리 소멸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위기가 당면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정치인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대로 내두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 손자 세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황철주 회장이라는 반도체 그 장비 업체 오너가 우리나라 혁신이었으면 최빈국이 될 수 있다. 이미 인터뷰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한테 모든 경쟁에서 뒤지면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게 막막해집니다. 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 1년에 몇십 조씩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렇게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들이 다 없어졌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뭘로 먹고 살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나라 교차로에도 가보면은 바닥에까지 번쩍번쩍하는 신호등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돈이 흥청망청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20, 30년 뒤에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의 위기가 닥치고 그 다음에 경제 세력의 위기가 닥치면은 이거는 먼 옛날에 꿈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지금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창이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으면 5년, 길어야 10년이 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미 독일의 유튜버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여러분 끝났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하실 겁니까? 함께 하십시다. 함께 해서 이 나라를 살립시다. 지지해 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